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손을 활용하는 건강증진법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역시 손으로 하는 건강증진법인데 이제 손톱을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고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는 이 손 마사지법은 굉장히 전문적인 이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적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이나 전문 시설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 함께 경로당에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손가락 돌리기 했었는데, 이거 이제 일주일 만에 이거 보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저처럼 이제 조금 이렇게 요 정도는 그래도 돌아가 줘야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일주일 전에 하시고는 깜빡 잊어버리고, 요거 나는 한만 해도 안 된다고 우리 어르신들 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생활 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움직이시면서 하시고, 이야기 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친척분들 만나시면은 따라서 해보라고 하면서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저처럼 손가락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야말로 건강에 초석을 닦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저와 함께 해볼 손 운동법은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손 운동법이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좀 해보셨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돌려보시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제 요즘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뭔지 몰라요, 아이들은.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보면은 어렸을 때 저희 요거 뭐 어디서 막 했잖아요, 이렇게. 예, 이제 예를 들어 소학교, 뭐 국민학교 하셨을 텐데 초등학교 저희들 다닐 때 보면 유리창을 닦아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유리창을 막 닦아주는데 보세요. 원만 그리다가 넓은 유리창을 만나면 이렇게 팔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50견이라고 하는 이 어깨의 운동을 한번 봐보셔야 돼요. 자, 손을 한번 얹어 놓을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자, 우리 표현으로 들쑥날쑥 하죠, 여기가 관절이. 그러면 요걸 요렇게 돌려보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여기서는. 자, 봐보세요. 팔자가 그려집니다. 요렇게 하면은 움직여지는 이 어깨 관절의 방향을 봐보시고, 그냥 이것과는 완벽하게 차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나간 겁니다. 자, 그냥 원을 그리면서 유리창을 닦아준다. 1번. 2번은 팔자를 만듭니다. 팔자. 이렇게. 자, 이거 따라 하시면서도 요게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자,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제 진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진단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기 어깨 관절, 고관절, 그 다음에 허리까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요 갈 길이 뭡니다. 요거 이제 해보셔야 돼요. 자, 유리창 닦기, 그 다음에 팔자로 그려주기. 잘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손을 맞은편 어깨에 손을 딱 대보세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요거 어려우신가요? 괜찮죠? 요거를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한 5번 하면은 아무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운동 에너지. 근데 이것을 20번 해보세요. 20번.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여기 관절에서 좀 소식이 오기 시작하시죠? 자, 보세요. 요렇게 20번, 요렇게 10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번만 하셔도 어깨 운동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 요렇게 원을 그으셔도 됩니다. 원을 타원을 그리면서 요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견갑골까지. 우리 아버님들 여기 등 이야기 하실 때 보면은 어깨 쭉지라 가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견갑골입니다. 견갑골. 이제 이 견갑골까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 이렇게 돌리면서 벌써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뭐 반복 안 해드려도 잘 아시겠죠? 원 그리기, 그 다음에 팔자 만들기, 팔자 그리기죠. 그 다음에 어깨 오르내리기, 그 다음에 온 돌려주기. 자, 이 네 가지를 양쪽에 실시해 주시면 우리 어깨 관절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일본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법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보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화면 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보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지난번에 경로당에 갔더니 막 이거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와서 어깨나 주물러 주시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서 그냥 막 주물러 주고 싶은데 앉아 계신 분이 한 50여 분 앉아 계시는데 이거 한 분씩 주물러 주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느냐? 여기를 주물러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딱 주물르면은 시원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어깨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 어르신들이 그냥 하기 싫어하시죠.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우리 같이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면 막 주물러주면 시원하요 이렇게 감사 말씀 해주시는데 나 혼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손을 올려주고 요 어깨를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혼자 주물주물하면은 아프니까 이제 싫어지는데 그냥 여기를 꽉 쥐어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원을 돌려주면은 자기 혼자 주물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가보세요. 이렇게 딱 하고 자 주물주물 그 다음에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어깨 부분이 들쑥날쑥 합니다. 자 뒤로 돌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앞으로 돌리는 방법. 앞으로 돌릴 때가 좀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굉장히 어깨 부분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렸을 때 조그만 아이였을 때 우리가 그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웃집에 사는 친구랑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손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여기 들여다 보셨죠, 이렇게. 예,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요게 이렇게 돌아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50변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요즘 아이들이 뭐 가위바위보 하려고 하나요? 요즘 아이들은 주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녀분들한테 이거 따라서 해보시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풀어서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요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를 잡고 여러 개 돌리는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어깨 운동법을 몇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음 알려드리는 운동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요 안에다가 공을 하나 만드세요. 공이 하나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공이 어떤 분은 야구공이에요. 야구공. 아무리 해도 공이 안 만들어지고 어떤 분은 요렇게 큰 쟁반같이 둥근 공이 하나 요만한 공인데 요렇게 하면은 요 손 안에서 좀 뭔가 좀 파장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요렇게 하면 저는 한 이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렇게 쭉 돌려주는데 여기다가 공을 넣어놓고 공을 돌리세요. 이렇게. 공이 막 돌아간가요? 이렇게. 공이 막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공을 한 20-30번 돌려주면은 양쪽 어깨 관절, 이 견관절에 굉장한 운동 에너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쉽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빨래할 때 이렇게 물을 짜잖아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는 방법. 자, 우리 어머님들 이제 제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동네 우리 아주머님이나 어머님들이 빨래하실 때도 보면 우물가에서 팍 짜가지고 그 빨래를 말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비틀어서 물을 짜내는 이 방법이 어깨의 이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성에 굉장히 좋은 효과라는 걸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신혼 부부들이 과연 이걸 짤 기회가 있나요? 대부분 기계가 해주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어깨 관절을 굉장히 약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옛날 생각하시면서 빨래를 한번 짜보세요. 이렇게. 자, 쭉 짰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좀 다 빠지는가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반대로 이렇게. 둘, 셋. 그럼 이제 왼쪽으로 힘을 주는 것과 오른쪽으로 힘을 줄 때 양쪽 어깨에서 생기는 통증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빨래를 비틀어주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을 돌리는 방법, 빨래를 비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긴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쭉 잡아당겨 주는데 어떤 분들은
막대기를 들 수가 없어요. 이 대나무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하고 한쪽이 아프셔가지고 기울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우리가 공을 돌려주는 방법과 빨래를 물을 짜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대나무를 쭉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어깨의 관절의 건강을 진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예시된 그림을 가지고 보고 하셔야 될 내용들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저를 따라서 하는 그림 중에 보면 손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가운데 손가락 두 개를 내리고 요걸 그대로 이제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제 이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 두 개를 물려서 잡아당기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원을 그어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손톱을 눌러준 것하고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손동작에서부터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밭에서 밭 매실 때 호미를 잡는 방법, 또 괭이를 이렇게 내리치는 자세, 삽을 뜰 때의 이런 모든 자세 하나하나가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만 진행되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시다시피 이제 연세가 이제 60, 65, 70 올라가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시기는 어려워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의자에 앉아 있고 싶어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운동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나이로 올라가는 건데, 자, 집에 앉으셔서 TV 보실 때 제가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손동작으로만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원 그리기, 이거 유리창 닦기지, 유리창. 팔자로 이렇게 닦아주는 이거 좀 재밌잖아요. 이게 이제 발달하면은 굉장히 좋은 운동법으로 온 몸을 이렇게 휘어도는 이런 그 전신 체조법으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손을 마사지하는 기술인데, 저희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저를 따라서 손 마사지 기술을 막 그 전수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를 한번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 아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손가락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손톱을 뒤로 이렇게 젖혀줍니다.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여기에 아주 안 좋은 게 묻어 있어서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쭉. 자, 1번. 그 다음에 1번이 손톱이면 2번은 손가락입니다. 자, 1번, 2번, 손목으로 갑니다. 3번. 자, 1번, 2번, 3번. 자, 쭉 밀어내리면은 여기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방법. 이게 이제 림프 마사지예요. 림프 마사지법.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하세요. 4번. 편안하게 4번을 돌려주는데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편안해집니다. 돌려줄 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5번째는 뭐냐면 힘을 좀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막 손목 여기저기서 막 뚝뚝뚝 소리가 들려요. 이게. 그래서 경직을 풀어주는 방법인데, 자, 이어서 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힘 주고 5번. 자, 6번. 이거 기억나시죠? 6번. 이건 이제 생식기 질환에 대한 예방 박수입니다. 이거. 6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여기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는 거. 7번. 그 다음에 손톱으로 눌러주기. 8번. 그 다음에 손바닥을 쪼개지기. 9번. 예, 쭉 쪼개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번은 구부리기. 구부리기. 11번은 손 뽑으면서 구부러주기예요. 예. 자, 이제 아주 재미없어라 하시는 우리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어머님 재밌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 손모가지 이게 뽑은다는 말을 가끔 하셨거든요. 손모가지를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불려주는 방법인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 손목에 있는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어요. 터널 증후군. 터널 증후군은 이게 안 되는 증상이에요.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구부렸다가 뽑으면서 구부렸다를 반복하시면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회복돼 가지고. 자, 처음부터 한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다음에 4번, 5번, 6번,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다음에 12, 13, 14, 15번. 주무르기까지가 15번. 1차로 끝납니다. 나머지 이제 16번부터 30번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손가락을 돌리고 흔들고 뽑아주는 거. 많이 해보셨죠? 이게 3, 5, 15, 15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과 마디를 흔드는 것과 손톱을 뽑아 올리는 기술들은 이 방아쇠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터널 증후군 나오고 뭐 방아쇠 증후군 나오고 그러는데 이 손가락 마디 관절이 경직돼 가지고 굽어지지 않는 증상들이 예방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꾸 손가락을 돌리고 흔들고 뽑아주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가족의 건강을 이제 스스로 우리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그 손운동법 중에서 뭐 유리창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래를 짜내는 방법들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손 마사지 중에서는 오늘 배우셨던 거 이거 구부리는 것과 뽑아서 구부리는 것 그 다음에 손가락을 돌리고 흔들고 뽑아주는 것들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는 질환, 그 다음에 손목이 이 운동이 되지 않아서 오는 그런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오늘 저와 같이 했던 간단한 운동법으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1주, 2주 갈수록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게 되는데 화면을 꼭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건강을 스스로 잘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